자, 3과 본문 어법 선택입니다. 두 번째 파트 수업 같이 해보도록 합니다. 쌤이 지난번 수업에서도 이제 되게 강조를 했지만 본문 내용을 암기해서 절대로 답을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문장 구조와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바탕에 깔고서 가야 한다. 꼭 기억합니다. 12번도 보면 자, 지금은 첫 번째는 이제 비동사 뒤에 ing냐 과거분사냐, 즉 능동과 수동이라는 결합구조 누구부터 확인해라? 목적어 확인하면 답이 되게 간단하게 나와요. 그래서 능동의 ing 구조가 됩니다. 자, 여기서도 뒤에 or 같은 등위 접속사가 나올 때 항상 이렇게 병렬 구조 연결하는 거 항상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 병렬 구조 꼭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이 12번 문장에서 중요한 건 이 녀석이에요. 이게 우리가 with 부대 상황이나 또는 with 분사 구문이다. 그래서 자, 이때 자, 구조가 with 뒤에 이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ing 하는 또는 과거분사 되는 또는 형용사의 상태인 채로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네 위장이 가득한 상태로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구조 뒤에 어법적으로 뭐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에는 목적어가 이 명사가 하는 능동이냐 에는 수동이냐 형용사는 그 명사의 상태에 대한 설명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형용사를 쓰게 된다. 이 구조는 잘 기억해 둡니다. 앞으로도 되게 자주 만날 거고 나올 때마다 서술형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중요한 구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장에서는 자, 동사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make sense는 이제 뭐 이치에 맞다 말이 된다. 자, 그 다음에 14번에서는 의문문에서 mean이라는 일반 동사하고 함께 쓰는 조동사 역할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동사를 의문문을 만들 때는 do나 does, 과거형은 did, 그리고 주어, 동사, 원형의 형태. 자, 15번에서는 can이라는 조동사 뒤에서는 동사 원형을 써라. 자, 그 다음에 16번의 패턴도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묻는 패턴이에요.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전치사와 접속사를 구별해라. 즉,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인 because of는 항상 명사를 연결하는 구조가 되겠고 접속사인 because는 문장을 연결합니다. 그럼 뒤에 지금처럼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문장이 따라왔다면 접속사인 because가 필요한 자리다. 자, 그 다음에 exercising이라는 ing하고 to exercise인데 지금은 이제 운동을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흔히 우리가 부사적인 용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사적인 요소로 사용되는 to exercise가 되겠고 예를 들어 exercising 같은 경우는 명사 뒤에서 ing가 나왔다. 이 명사를 수식해요. 근데 의미가 능동의 의미가 되죠. 즉 에너지가 운동을 한다라는 의미가 돼버려요. 의미 관계도 성립하지 않고 아이쿠. 자, 17번에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what하고 that을 구별할 때 지금처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what하고 that을 딱 나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 고등학생들이 요거 보고서 what은 뒤에가 불완전하고 that은 뒤가 완전하게 나온다. 그래서 뒤가 지금 동사 목적어가 나와 있는 주어가 빠져 있는 불완전한 문장이야. 그래서 what이야. 라고 판단하는 걸 알기 때문에 시험에서 항상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쌤은 요 뒤에 구조를 보지 말고 반드시 뭐부터 판단해라? 이 자리가 명사절 자리인지 관계 대명사 자리인지부터 판단해라. 보세요. 지금은 the fuel이라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자리다? 관계 대명사가 필요한 자리. 그러면 답이 누구밖에 안 된다? that밖에 안 되죠. what은 명사절로만 쓴다. 그러면 너무나 간단한 거야. 이런 그 가르치는 방식이 쌤이 이제 토익을 강의하고 많은 대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거기서부터 학생들의 실수나 오류를 보면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하고 그걸 책으로 많이 출판했었단 말이지. 그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를 푸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을 걸로 만드는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문장의 동사의 수는 선행사에게 일치를 시켜라라는 개념 가지고 또 fuel이 단수니까 provides.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수식 구조가 이렇게 묶여지고 나면 이 자리는 문장의 동사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자, 지금 같은 구조에서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 대명사 같은 게 나왔다. 그러면 이 수식 구조 때문에 주어 동사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항상 수일치를 확인하라는 문제를 묻습니다. 주어가 the fuel 단수니까 is 단수형으로. 18번도 동일한 구조인데 보세요. 지금 food 다음에 나오는 we eat. 자, 명사 뒤에 주어 동사.
앞에서도 나왔지만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된 수식 구조다. 이렇게 묶어내면 돼요. 그러면 주어가 탄수화물이죠. 그러면 동사의 수, 단수형으로.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ing냐 과거분사냐 분해하다냐 분해되다냐 분해되다 수동의 탄수화물이 분해를 하는 게 아니고 분해가 되는 그래서 수동의 개념이 되겠죠. 과거분사를. 자, 그 다음에 구조가 좀 중요한데 자 지금처럼 calling이냐 cold냐 이런 구조를 만날 때 자 쌤이 어법 설명할 때 항상 동사나 분사형들이 나왔다. 가장 먼저 뭐부터 판단해라? 본동사부터 찾는 거야. 반드시. 그래서 앞에 자 is는 are 이 자리에 are 아까 본동사가 있다라는 건 문장에 본동사가 있다면 이 자리는 반드시 분사 자리가 된다. 그래서 ing하고 과거분사가 나왔다. 그러면 판단이 뭐예요? 분사라는 건 지금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겠죠. 그러면 이 당분이라는 게 부르는 거냐 불리는 거냐 의미가 글루코스라고 불리는 당분이죠. 그러면 당연히 수동의 개념 과거분사로 수식을 합니다. 자, 이 call이라는 동사의 어법도 함께 정리해요. call은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라 부르다. 그래서 이게 수동태가 되면 이 목적어가 is called 불립니다. 뭐라고? 목적격 보호라 불리다. 지금은 sugar 뒤에 which is가 생략된 구조가 된다. 자, 19번도 보면 is라는 비동사 뒤 ing냐 과거분사냐 능동과 수동을 판단하라. 셈이 뭐부터 봐라? 목적어 있냐 없냐. 뒤에 목적어 없죠. 그러면 수동일 가능성이 99%. 그리고 해석해봐요. 글루코스가 저장이 되다. 수동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똑같은 구조. 아까 call이 나왔는데 is라는 비동사 뒤 ing냐 과거분사냐. 지금은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그럼 ing 아니냐? 자, 목적어가 있을 때도 자, 지금 call의 어법을 기억해야겠죠. call은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라 부르다. 그렇죠? 지금은 글리코겐이라고 불리다. 이 목적어가. 그래서 지금 구조가 수동태 구조가 돼야 됩니다. call은 이제 목적격 보호를 데리고 오는 동사기 때문에 수동태 구조 뒤에 목적격 보호 역할의 명사나 형용사가 함께 남을 수 있다. 동사 어법을 기억해야지. 그래서 쌤이 항상 강조하는 게 구문과 동사의 어법을 강조하죠. 왜? 시험에서는 이걸 물으니까. 자, 20번에서는요. 보세요. 지금도 동사와 ing가 나와 있다. 이 패턴은 약간은 다르지만 이 구조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푸는 원칙은 뭐라 그랬다? 누구를 확인하는 거? 본동사 확인하는 거. 뒤에 보니까 본동사가 있어요. 대시 구조는 삽입 구조라 묶어내고 전치사하고 묶어냅니다. 그러면 문장에 본동사가 있다고 확인하면 동사는 무조건 안 되겠지. 그러면 이게 무슨 자리가 될까? 문장의 주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명사도 있지만 누구도 있다? 동명사. 그래서 동명사인 exercising을 정답으로 선택합니다. 반드시 본동사 확인하는 작업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문제를 풀 때. 자, 21번도 보세요. ing하고 과거분사. ed는 과거분사일 수도 있지만 동사의 과거형일 수도 있다. 이런 구조가 나면 무조건 누구부터 확인해라? 본동사. 보세요. 본동사가 여기 있어. 그럼 N은 무슨 자리다? 자, 본동사가 있다면 나머지는 반드시 분사 자리다. 그럼 이 분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쉬워요. 그럼 이 글리코겐이 저장을 하느냐 저장이 되느냐? 당연히 몸 안에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 누구다? 과거분사가 돼요. 이렇게 수동의 의미면 과거분사다. 보세요. 개념적으로 이해하고서 문장의 본동사를 확인하고서 이 자리는 분사 자리구나. 그러면 이 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때 의미관계가 능동이냐 수동이냐만 판단하니까 답이 상당히 심플하게 나오잖아. 고민할 필요도 없단 말이야. 그런 게 개념을 갖고 공부하는 방법이고 그게 구조를 갖고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시간을 본인이 선택한 정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풀면서 문제 푸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지. 쌤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반드시. 22번은 요 구조를 보자마자 앞에 누가 있어요? and가 있잖아요. 그치? 그럼 요거는 등위접속사의 병렬 구조 묻겠구나. 그럼 보세요. will이라는 조동사 뒤에 동사원, 에너지가 부족할 수 있고 이상하게 피곤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과 동사원형이라는 병렬 구조를 묻는 거구나. 쌤이 계속해서 말하지만 구조와 개념에 대한 이해. 그걸 가지고 문제에 적용하면 충분히 실력을 쌓아서 갈수록 영어 공부가 쉬워지게 만들 수 있다. 꼭 기억합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파트 어법 선택형 수업 마칩니다.